저희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대학교 이것이 많이 오른다라는 거였는데 아이고 다음 달부터는 지하철 서울 지역 기본 요금도 1,550원으로 또 오른다고 합니다. 아이고 지하철이 처음 개통됐을 당시에는 얼마였을까요? 라떼 경제사 시간 경제 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그 시절 전철로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실 때 전철 타고 오셨나요? 네. 당연히 우리나라 전철의 시작, 지하철의 시작은 1호선이겠죠. 숫자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1974년 8월 15일 딱 광복절에 맞춰서 개통을 했는데요. 74년 광복절에? 그렇습니다. 예, 축하 분위기를 얻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사실 지하철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편적인 대중교통은 아니에요. 이제 정말 이제 돈이 충분하고 돈 많이 들거든요. 돈 충분하고 그리고 이제 출퇴근 인구가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그만큼 이제 많아야 할 수 있는 건데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그 호치민이 아마 올해 개통했을 거예요. 하노이가 2021년에 개통을 했고 그렇게 이제 동남아시아가 막 커나가고 있어도 이제 지하철을 이제 막 놓고 있는 어느 레벨인 거죠. 그래서 당시 기사를 보면요. 기뻐하는 우리나라도 1호선 개통했을 때 굉장히 기뻐하는 분위기가 전달이 됐습니다. 74년에. 네, 뭐 약간 그 기사 차분한 톤으로 쓰여 있지 않고 느낌표를 붙여서 읽어야 될 것 같은 승객들은 갈아탈 필요도 없다. 청량리에서 인천까지 수원까지만 갈 수 있다. 러시아워 때는 한 면에 2,000명도 실어 나를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럼 1호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던 거예요? 네,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가 7.8km 정도 이어졌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지하철은 아니고 철도는 있었어요. 이미 경부선, 경인선이 이미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건 이제 지하철이 아니라 철도니까요. 지상으로 다니잖아요. 그냥 전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연결이 되었는데 서울에 1호선이 건설이 되면서 수도권 전철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974년에 1호선이 처음 이제 시작을 했을 때는 개통이 됐을 때는 하루 평균 23만 명 이용을 했는데 23만 명이요? 74년도에? 네네.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이 이용했죠. 그래서 혼잡도도 꽤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지하철 1호선이 다니는 거고 가장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지하를 파지는 못하고 지상으로 먼저 다녔던 거고 그 당시에 70년대에도 지하철이 필요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그만큼 교통 수요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로 조금 돌아가 보면요. 서울의 교통체증이 너무 심각해서 교통지옥이라는 말이 매일매일 등장을 합니다. 60년대예요? 예. 그래서 그때 68년까지만 해도 대한제국 시절에 만들어진 이제 노면전차 경전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이제 11월까지 운행을 하다가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서울 지하철 1호선은요. 그 경전이 담당하던 노선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인구 증가를 보면은 1960년에 서울 인구가 24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1970년 550만 명으로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나고요. 그 후로도 정말 이제 눈에 띌 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이 교통 수단을 분산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당시 서울교통은 시내버스 위주였는데요. 근데 도로 수준이나 교통 계획이 이제 승용차가 거의 없던 시절에 설계가 됐는데 이게 난개발까지 겹치면서 버스 대수도 3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혼잡했고요. 여기 뭐 인구가 늘어난 배경이 당연히 뭐 베이비 붐이라든지 이촌 향도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죠. 60년대에도 인구가 많이 늘었으니까요. 야, 60년대부터 교통지옥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게 또 신기하기도 하네요. 그러면 74년 개통 당시 전철 요금은 얼마였을까요? 지금은 이제 1,550원 된다고 하는데 서울 기준으로. 그래서 당시 지하철 요금은 30원, 그러니까 기본 요금이 30원이었는데요. 기본 요금 30원. 네, 이게 당시에 실제 이용자한테도 참 궁금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면 저렴한 겁니까? 뭐 비싼 겁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시내버스에 비해서는 살짝 비쌌습니다. 이제 지하철은 8km 기본 요금 30원에 1km 초과 때마다 3원씩 가산을 하는 식으로 이제 구간을 끊었는데요. 그래서 서울 청량리 기본 요금은 30원, 이제 용산까지 가면 40원, 뭐 영등포까지 가면 60원.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근데 시내버스는 2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5원, 30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조금 이제 시내버스보다는 비쌌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일상적인 요금을 비교할 때 이 당시 60년대, 70년대 담배값이랑 좀 비교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인 남성의 80%가 매일 흡연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담배값이랑 비슷하면은 일상적으로 소비할 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데 당시 담배 한 갑에 한 50원에서 80원 했으니까 그냥 탈만한 가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30원으로 시작을 해서 구간마다 3원씩 올라갔다. 네. 지금이야 뭐 다들 교통카드 찍고 너무나 편리하게 타시는데 예전에는 당연히 종이 티켓이었겠죠? 네, 저도 이제 노란색 종이 티켓이 기억이 나는데요. 더 옛날에는 초록색, 흰색도 있었던 것 같아요. 회수권도 있었고 이 회수권이라는 게 여러 장을 한꺼번에 사서 사용하는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2009년부터 카드형 승차권으로 교체가 됩니다. 몰래 타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버스도 몰래 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죠. 무임승차는 사실 지금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지난해 무임승차 건수가 한 3만 6천 건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992년 기사에는 연간 8만 3천 명 정도 됐다고 하고요. 지난해 무임승차 건수가 3만 6천 건인데 네. 92년에 8만 3천 명이요. 줄어들기는 좀 줄어들었죠. 아니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 무임승차한 사람이 정말 많았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1997년 기사를 보면 지하철 무임승차의 68%가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학생들. 네. 그렇죠. 많이 나아지긴 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회수권도 이제 10장 사면은 11장으로 쓰려고 이제 칸 좁혀가지고 다 잘라갖고 이렇게 내고. 네. 지금은 이제 추우니까 전철에서도 난방이 필요하잖아요. 네. 또 여름에 냉방 안 되면 정말 찜통이고 예전에는 지하철에 뭐 냉방, 난방 설비가 잘 돼 있었을까요? 천장에 선풍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선풍기. 예, 버스에도 사실 옆에 선풍기 달려 예전 있었죠. 기억이 시내버스에도 나는데. 선풍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옛날 지하철은 그래서 창문을 열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지하에서요? 네, 지하에서도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위아래로? 예, 그 창문 열 수 있게 만든 이유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조금 이제 놀라운 거는 그 통유리를 만들 기술이 없었대요. 아, 통유리를 다 만들지 못해서 네, 그래서 쪼개서 창문을 만들다 네, 보니까. 그래서 특히 2호선까지는 그 통유리를 못 만들어서 이제 창문이 있었고 네. 3, 4호선도 그 노약자석에 보면 상부에 창문이 이렇게 조그맣게 열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1호선은 또 환기 장치가 없어가지고 푸대접을 받는다 이런 불평이 이제 보도에 굉장히 많이 실렸고요. 그래서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이 지적을 받는데 당국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뭐 장관도 타봐야 된다, 타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불평하는 보도가 기사뿐만 아니라 기고가 굉장히 활발했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환기가 안 되고 냉난방이 안 되는 게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설계 때부터 지적된 문제였는데 그때는 일단 개통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 빨리. 계속 돈 빌려가지고 막 지하철 짓고 그랬거든요. 빨리. 예, 어떻게 되는 대로 일단 해버린 거죠. 그리고 1호선은 어차피 지상이니까 답답하면 창문 열면 되지 않느냐 막 이런 거. 서울 지하고 지하로 들어왔을 때는 예. 이제 난감해지는 건데. 네, 그쵸. 그래도 사람들이 더워서 쪄 죽는 것보다는 지하에서 안 좋은 공기 맞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선택했을 수도 있겠고. 안 좋은 공기라고 별로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때는. 맞아요. 네. 다 버스 안에서 담배 피고 막 이러던 시절이니까 어떻게 그걸 견뎠나 몰라. 네. 그러면은 지하철에 언제부터 냉난방 공조가 시작됐던 거예요? 이게 본격적인 냉방 시설은요 1984년 2호선 개통 시기에 도입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도 이제 1호선 관련된 불평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다른 열차보다 이렇게 더 더워도 되냐 해서 찜통 운행이라는 별명이 있기도 했고요. 1987년에는 이제 뭐 한 4호선까지 해가지고 냉방 설치를 발주를 하는데 현대전공이나 대우중공업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입찰을 했습니다. 근데 또 가격 담합을 해가지고 정부가 이거 뭐 어떻게 하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투덜거리는 기사도 나고 좀 그랬습니다. 이야. 아마 오늘도 그 지하철로 출근하신 분들이면은 또 이제 공감하시면서 들으실 텐데 지옥철로 불리던 때도 있었고 지금도 일부 노선은 지옥철이다 너무 심하다 증편해야 된다 이런 오송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역사가 깊다고요. 아, 예. 1989년부터 이 지옥철이라는 단어는 등장을 했는데요. 네. 어떻게 종일 러시아어냐 막 이러면서 막 이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뭐 기고가 쏟아져가지고 장관하고 시장도 이 지옥철을 타고 출퇴근을 해야 빨리 노선을 늘리고 전동차도 증차를 해주고 시설도 정비를 한다 이런 이제 보도가
지하철이 수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요, 그 부평하고 구로 사이의 노선이 가장 혼잡했습니다. 그래서 경인선으로 경인선으로 시작해가지고 서울 지하철 이렇게 가는 이제 그 노선에는 출퇴근 시에는 정원의 3배에서 4배 정도가 탔다고 해요. 빽빽하게. 예, 그래서 콩나물 시루처럼. 그쵸, 이렇게. 그래서 1990년대 초중반에는 3호선까지도 정원의 3배가 타고 다녔고 4호선은 제대로 수요 예측이 안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타도록 이제 밀어주는, 사실 지금 같으면 좀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건데 어떻게든 더 탈 수 있도록 이제 밀어주는 푸시맨이 등장을 하기도 뉴스에 했습니다.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네. 전문적으로 사람을 밀어서 문이 닫히도록 해주는 직업 푸시맨. 1918님도 푸시맨은 언제 생겼나요?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한 90년대 초중반 네. 그때쯤 생겼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정말 추억의 푸시맨이네요. 푸시맨 말고 또 다른 직업들도 더 생겨난 게 있습니까? 네, 지하철 덕분에? 사실 이제 저희 지하철 역사에 지금 뭐 쇼핑몰이 굉장히 들어서 있는데 그게 상상할 수 없었던 개념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1985년에 3, 4호선 완전 개통을 하고 이제 약간 그 문화 교양을 쌓기 위해서 이제 간이 서점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간이 서점을 만들면서 이게 민간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가 좀 나서가지고 200여 명을 여성들로만 뽑아가지고 이제 그 책 읽는 사회를 만들겠다. 지하철에서 다들 책 읽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러기도 했었고요. 1990년대는 지하철에 신문팔이 소년들이 그렇게 많아서 이제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이제 신문을 사서 교양도 쌓고 불우이웃도 도웁시다. 이런 캠페인이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전철 행상은 예나 지금이나 좀 불법이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니까 그 사이에다가 상점을 만들면 잘 되겠다 하면서 네. 역사의 가기가 80년대 뭐 후반 뭐 네. 이렇게 또 생겼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그 지하철 노선 보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직선입니다. 네. 직선이라기보다는 동그란 순환선은 사실상 2호선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호선을 순환선으로 만든 특별한 이유도 있었나요, 당시? 이게 1980년에 개통했는데요. 2호선은 강남하고 강북을 좀 연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환선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연결을 하려고 했던 게 원래는 1호선을 개통하고 나서 좀 방사형으로 전체를 설계를 했어요. 네. 사실 방사형이 좀 효율적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2호선이 순환선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고속터미널을 가려면 교대역에서 3호선으로 딱 한 정거장 때문에 환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불편해요. 이게 뒤에 배경이 있는데 지하철 1, 2호선 개통할 때만 해도 버스가 훨씬 더 보편적인 대중교통 수단이었거든요. 그렇죠. 시내버스. 네. 근데 왜 이게 2호선이 고속터미널 여러 개랑 연결이 안 되지라고 해보면 이제 강남 개발을 하려고 일부러 강남 쪽으로 2호선을 지나가게 만들면서 순환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환선이 되었고 이제 고속터미널은 한 정거장 때문에 환승을 하게 됐고 이렇게 약간은 비효율적인 노선 모양이 되었습니다. 조영자님이 저희 아들이 92 학번인데 지하철 푸시맨을 해서 학비에 못했네요. 이런 것도 아르바이트로 하신 분들이 계셨네요. 이후에 그 지역에도 지하철이 속속 등장을 했죠. 네, 부산은 이제 1985년에 1호선이 부산. 개통됐고요. 대구는 1997년에, 이제 광주는 2004년에 1호선이 개통을 했는데 이 개통했을 때도 이 모든 지하철들이 다 혼잡했다고 합니다. 이용객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렇죠. 근데 또 지하철 관련해서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안타까운 사건 사고도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그 이후에 그래서 뭔가 좀 바뀌는 것들도 생긴 거고요. 네, 그래서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 이제 천 의자에서 좀 방염이 되는 불이 붙지 않는 의자들로 교체가 되기도 하고요. 지금도 계속 이제 바꿔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스크린 도어도 완전 설치가 됐는데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가지고 이제 그 뛰어드시는 뭐 그런 사고는 다행히 예방이 되는데 스크린 도어로 인해 또 발생하는 사고들이 생겨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지하철의 모습은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요즘 뭐 이제 GTX도 나오고 네. 정말 다양한 전철이 나오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역시 이제 속도를 좀 원할 것 같아요. 좀 더 빨라지기를 원할 것 같고 지금도 이제 중국에 가보면 정말 빠른 철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하철도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좀 바뀔 것 같고요. 또 완전 자동화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인천 2호선이나 신분당선 일부는 또 무인운전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그렇죠. 이게 좀 터널을 계속 이제 도는
겪는 것도 그 약간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기관사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인운전이 만약에 이제 괜찮으면 그렇게 바뀌어갈 것도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전철부터 무인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있고. 네. 5710님, 지금은 퇴직한 오빠가 지하철 직원이었는데 제복을 입고 모자를 쓴 모습이 마치 경찰 같아 보여서 너무 멋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겨울이면 춥다고 목도리 선물을 많이 해서 오빠는 목도리가 풍족했죠. 라고. 그 시절 또 추억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로 갔다 왔습니다.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